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녹음을 새벽에 하고 나서 지금 약 한 5시간 지났습니다. 근데 새롭게 제가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재명 파일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이재명 파일은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검찰과 대치된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 이런 국면을 보면서요, 제가 우연히 찾아낸 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검찰을 감쌌다 그래요. 왜냐하면 검찰과 공조된 일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면이 또 있었죠. 왜냐하면 박근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냐면요. 검찰의 능력은 놀랍다, 소름 끼친다고 할 만큼 유능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러한 검찰이 한편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다. 그러면서 메모를 남겼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검찰을 지켜주자, 그리고 바로 세우자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께서는 검찰이라는 기관이 어쨌든 참여 정부의 한 기관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의 경우는 일본의 그 검찰력, 막강한 검찰력의 횡포, 그리고 이어서 그 박정희와 전두환 이런 공포 정치에 가까운 그런 공안 정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검찰력에 대해서는 반민주적이다 라는 것으로 완전히 그 이미지를 씌우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공안 정치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그 무차별하고 그 무법 전지를 겪은 많은 사람들로서는 검찰이라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없어져야 할 기관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최근에 볼 수 있었던 것이 버닝썬 사건이었는데요. 경찰력이 오히려 청와대 그 비서실과 그 연관돼 가지고 오히려 범죄를 덮어준 사건이잖아요. 버닝썬 사건이. 그러니까 경찰력도 믿을 수 없는데 그나마 검찰력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손을 대고 있지 않고 있죠. 그런데 뭐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못 믿겠다라는 식으로만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해줘야지 어떤 선진국에서도 검찰력이라면 대단하다고 생각들을 해요. 물론 이 캐나다도 그렇지만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검찰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력 자체에 대해서 하나의 기관으로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그래야만 그 법조인으로서 검찰들, 검사들, 또 판사들이 어떤 법적인 잣대를 잘 들이대야 된다는 사회 공정성, 정의 이런 것에 좀 더 윤리적으로 되새겨보면서 어떤 사건을 다룬다는 거죠. 그건 그렇고요. 둘째로 이 앞에 그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약간 언급을 했는데요. 이 홍석현이라는 분이 자기 무엇을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쭉 지내온 바로는 집안이 벌써 이승만 정권 때 그 친일 집안이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
그 전두환 때에 또 청와대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는 아주 깊숙이 참여를 했었죠. 그래서 그 삼성을 비호해주는 법적인 그룹, 미디어 그룹, 또 정권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영향력, 재력, 이런 것도 로비력, 외교력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홍석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한국의 대중적인 인기는 전혀 없죠. 일단 알려진 바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하나의 그 옵서버 자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정권을 좌우해서 아무튼 삼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축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드루킹도 삼성을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를 받았다. 누구한테? 김경수한테 지시를 받았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삼성은 그 한국의 그 진취적인 여러분들이 불모지에 가서 진짜 선한 그런 일을 하고 종교기관들이 뭐 불교, 기독교 할 것 없이 다 그 선한 작업을 해외에서 해줬기 때문에 캄보디아라든지 뜻하지 않게 또 베트남은 물론이고 캄보디아까지도 어떤 경제 영역권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경제력이라는 것은 정치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드루킹이 뭐라 그랬냐면요. 경찰 조사에서 드루킹은 댓글 조작에 동원된 아이디가 해외 IP를 동원해서 만든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이렇게 삼성의 영향권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뭐 한국을 위해서 국위선양을 한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드루킹 조직 같은 것을 동원하게 되면 정치력, 즉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불법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관위까지도 지금 정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IP 작업을 삼성이 하게 된다. 뭐 드루킹이 연관돼 있다. 또 드루킹은 유시민과 굉장히 절친이었었는데 뭐 서로 좋아했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관계가 분명히 끈끈하게 있었는데도 유시민은 뭐 경찰도 검찰도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죠. 그리고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한 의혹이 많은데도 이것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조사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의혹 덩어리인 유시민은 왜 이렇게 승승장구 잘 나갈까? 이해찬은 뭐 요 앞선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굉장히 그 참여정부 하에서 그 자신의 친형이 어떤 삼성 사장단으로서 굉장히 거액 8천억 원의 그 자금을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유시민은 도대체 어떨까? 이해찬 밑에서 보사부 장관을 했었고요. 삼성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그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칩을 이용한 각종 사업은 아니라 의료를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개인의 그 의료 정보가 삼성의 그런 의료 사업부에 의해서 좌우된다 하면 그것은 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개인으로 볼 때는 위험하기도 하고 정보 노출이 너무 심한 것이기도 하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염려를 안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추진할 것이고
또 그 선봉에 유시민이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뭐 의료 민영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부담 없이 얘기한 사람이 유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것이 뭐가 있냐면요. 이 일요신문에서 이제 이거를 기사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그 이재명 파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청와대 쪽에서 민정수석실이 자료 모집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 자체가 선거 부정이고 권한을 넘는 그런 부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검찰도 이 부분을 알고 있다고 그래요. 이재명 파일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특별히 그 이재명 지사는 비문계라고 놓고 그 캐톨릭이며 또 지사 선거에서 굉장히 맞대결을 한 당사자가 전해철이었죠. 김진표 총리 후보로 논란이 된 김진표는 완전한 삼성맨이죠. 그것에 뭐 부인이 삼성 그 기업의 비서실에 있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진표가 추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볼 때 이해찬, 김진표 이 콤비는 완전한 삼성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김진표가 밀어주는 전해철이 이 이재명 지사와 맞대결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굉장히 친문 진영은 이재명을 굉장히 마녀사냥을 했었죠.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핵심 부분은 뭐냐면요. 공권력이 동원됐다.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했다. 민정수석실에 이재명 파일이 있다. 라는 이 세 가지 구조를 검찰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드러난 그 송철호라는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가 하명을 했다라는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똑같은 구조가 이재명에 대해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박근혜 시절의 그 선거 부정과 맞먹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질적인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실제로 트윗에서 보면 굉장히 지지율이 저조해요. 그런데 즉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시민까지도 같이 식사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의 그 트윗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님과 함께 진화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박정희 하에서 추진된 일이지만 이것은 북한의 천리마 운동을 보고 굉장히 북한이 그 당시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새마을 운동을 그 정신운동 개조, 정신적인 개조 운동과 또 물질적인 그 부흥운동을 동시에 한 것이 새마을운동인데요. 보통 경제 발전 단계를 보면 초기 진입 단계에서는 계획적 경제가 가장 효율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 새마을운동 자체로는 그 보통 인간 사회가 추진하는 그런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아프리카나 아세안 쪽에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박정희, 박근혜를 거치면서 얼마나 새마을 운동을 또 대외적으로 선전을 했겠어요.